경위 800에 7 이런 수립에 있어서 예상 네, 지자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유일하게 원내 정당 모두가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법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별도의 특별한 설명이 없이 유명한 분이신데 그렇진 않아요.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 현재 이제 3분인데 네. 모두 출연을 저희 이 프로그램에 하셨어요. 예. 네, 개혁신당 출연 소속 의원 100% 지금 출연을 다 하셨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아주 흡족한 소식.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개혁신당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이고 국회 운영이 기재위 이제 소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석 달 됐나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는 정말 바쁩니다. 특히 오늘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운영위도 전체 회의가 있고 기재위도 전체 회의가 있어서 혹시 국회 방송을 둘 열심히 다 그러면 갔다 오신 건가요? 그렇죠. 열심히 국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천하람이는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아직 분신술을 터득하지 못한 탓이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사실 저는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기존에 조금 평론을 할 때와는 다르게 네. 사실 국민들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게 당이 작으니까 책임감이 더 커요. 사실 100분 이상씩 되시는 당은 의원 하나가 조금 좀 나태해도 네.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그렇죠. 저희는 네. 3명밖에 안 되고 한 발 잘못 디디면은 천길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정치 현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김 후보자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불거졌고 또 야당은 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은 김문수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정말 많은 후보자다. 자, 이렇게 맞섰는데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격이 제가 없다. 방금까지 운영위에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도 오셔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저 김문수 후보자의 네. 언행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고려해서 임명을 철회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하시지만 많은 여권에 계신 관계자분들 또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을사늑약이 무효인데 왜 국무위원 후보자가 저런 이야기를 해서 네. 잘못된 이야기를 하냐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일제 감정기에 저희가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전문에 잘 기재되어 있듯이 저희가 무효고 부당한 조항에 의해서 단지 주권을 잠시 침탈당했던 것이고 우리가 3.1운동의 정신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국무위원으로서는 너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지금 여권에서는 노동계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노동계분들 지금은 김문수 후보자 싫어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발언들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야 돼. 거의 터트려야 된다. 이런 분이 어떻게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굉장히 부적절한 인선이고 철회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계셨던 그 운영위에서는 오늘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정회 중이고 또 속개가 이제 될 거죠. 네. 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통령실 관저 중축 의혹이 이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여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방어하시고 또 야당의 의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또 대통령실의 내용들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뭐만 하면 뭐 국가 주요 시설이다, 경호 시설이다 해서 정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명품백 논란이나 최근에 관저 증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부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대해서는 꽤 주목할 만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됐어요. 네. 뭐 정자가 증축이 됐고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과 드레스룸이 증축됐지 않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셔서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핵심은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자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고 있으면 솔직히 기가 차는 게요. 비서실장님이나 우리 대통령실의 아주 고위 간부들한테 역사 퀴즈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시정부 이어받은 거 인정하시느냐, 45년 8월 15일에 강복된 거 인정하시느냐.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요.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법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자나 여러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뭐 김태효 차장, 독립기념관장. 그렇죠. 독립기념관장,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차장 이런 분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주 많이 배우고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역사 퀴즈를 하고 있는 정말 참 웃기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운영위가 참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고요. 대통령께서 빨리 이런 뉴라이트적 인물들 정리하고 이런 논란을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본체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 간호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는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이른바 그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틀 뒤 그 보건의료 노조 파업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결론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네. 이번엔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의료대란 상황도 네. 있고 그래서일 텐데 저는 간호법이 독립법안으로서 가능하면 잘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이런 부분은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범위가 권한의 범위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님들의 학력 뭐 이런 부분들이 논쟁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소위에서 밤샘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좀 죄송하지만은 밤 새셔가지고 좀 네. 짧더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좋은 형태로 신속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모레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 때문에 더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현실이고 또 중재안 마련에 이제 부심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 의료 대란 실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고열이 40도가 넘어서 밤에 갑자기 아이고 예. 응급실을 찾아가니까 진료 의사가 없고 그나마 10시까지만 한다. 밤새워서 하는 그 응급실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이제 부딪힌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법이 좀 도출이 돼야 될까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해법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응급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바이탈가라고 하는 뭐 이제 뭐 심장, 뭐 흉부 하시는 분들, 흉부가 심장이죠. 아무튼 이렇게 뇌혈관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인 박봉의 힘든 근무를 견디고 있으셨거든요. 사명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두고 나갔을 때 또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래도 몸이 허락할 때는 네. 응급의료, 바이탈 이런 멋진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너무 좀 과학적 근거 없이
좀 증언을 밀어붙이면서 그분들을 조금 폄하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의사수를 늘리면 나가서 돈 많이 못 버는 분들이 응급의학 바이탈 하실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못 가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는 사명감에 하는 건데 1월 취급 받을 바에는 지금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겠다. 그리고 전공의가 없어지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것들이 막 중첩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는 저희 이주영 의원이 개혁신당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의원께서 그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게 좀 특별합니다. 정치개혁 시리즈 첫 번째 공약인데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인데 여러 당 의원들의 공감을 한꺼번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 참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좀 재밌었던 거는 이번에 우리 국회에 원내 8당이나 있다는 거를 제 법안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좀 네. 계셔서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뭐 드래곤볼 7개 모으듯이 막 7당의 다른 의원분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은 좀 논의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원내 모든 정당에서 참여해 주셔서 저는 선거법을 합의로 개정하는 그런 관행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체장을 뽑을 때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광역단체장이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습관적으로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 여러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경쟁해야 된다 하는데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은 솔직히 거대 양당이 아니면 네. 출마하기도 쉽지 않고 출마해도 단일화 압박에 너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상관없고 네. 그냥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은 라인업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어떤 경쟁 그리고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정말 새로운 도전자 내지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평행선만 달리는 양극단의 양당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권을 좀 늘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나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반영을 하려면 좀 현실적으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또 개정해야 하고 또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 비용이 들 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네.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같은 아주 중요한 정치인을 뽑을 때 그래도 인물 경쟁력을 보고 또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찍는 게 아니라 2명만 놔두고 뭔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가치가 되게 크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리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안은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이 안 되면 일주일 정도 뒤에 2차 투표를 하자는 건데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 일주일 정도 기간에는 우리 막 운동원분들 춤추고 이런 거 다 빼고 미디어와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한다면은 증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물론을 바탕으로 한 결선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네. 대통령제에 대통령 뽑을 때 결선 투표를 꼭 헌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도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헌법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단순 다수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네. 근데 일부 개헌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논의하면서 변호사 잘 정리해야 출신이니까 된다. 법을 또 잘 아시겠죠? 근데 뭐 변호사가 뭐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는 또 뭐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 곳곳이 이제 대치 전국인데 체육 개혁에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선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정 회장의 수상한 연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잘 운영을 못할 거면 돈이라도 많이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상한 연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재정 기여도의 네. 평가 기준이 있고, 협회를 얼마나 잘 운영했냐라고 하는 징계 관련한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한 해에 징계 얼마 받는지 아세요? 230건이 넘게 받습니다. 아, 많네요. 양궁협회는 몇 건 받을 것 같으세요? 왠지 잘 될 것 같죠? 맞아요. 별로 얼마 없을 것 같죠? 네. 거의 없거나 한두 건입니다. 협회가 징계를 받는 건가요? 징계를 하는 건가요? 받는 겁니다. 아, 협회가? 예, 협회가 200 그렇죠. 230건이 넘는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를 또 너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 축구협회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평가 기준이 얼마나 좀 요상하냐면은 양궁협회가 보통 한 분기당 반기당 징계가 없는데 그 다음 반기에 한두 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징계 관련 평가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축구협회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다가 조금만 줄어들거나 현상 유지만 해도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 연임 평가할 때 축구협회는 만점을 받았고 징계가 축구협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다른 협회들은 막 점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수상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기여도 같이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만점이 나오고 이 징계 부분도 만점이 나오게끔 굉장히 유리한 기준에 적용을 받아왔던 거 아닌가. 제식구 감싸기 뭐 이런 차원인가요? 뭐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뭐 스모킹건이 네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유인촌 장관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한 사람이 지나치게 협회를 장기 집권하는 거 좋지 않고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쓰신 축구의 시대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사선은 안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정몽규 회장께서도 적절하게 좀 결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뭐 너무 압박을 할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잘 새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뭐 본인의 결단이 가장 뭐 좋은 뭐 그 솔루션이다라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네, 우리 천 의원도 뭐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안이 오늘 뭐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랬거든요. 개혁신당에 들어가려면 좀 답안 없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네, 캠페인이 사실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원고를 가지고 오는데 네. 개혁신당 사람들이 좀 잘난 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주영 겸손하게 의원도 말씀하실 저희 것 프로그램에 같은데. 출연했을 때 이주영 예. 의원도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왔어요. 네, 저희 그 말인즉슨 이 세 분이 일당백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짧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원내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22대 국회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대, 30대의 지지율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좀 1등을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당 지지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개혁신당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구나 라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꼭 저희 좋은 안을 마련해서 여야를 좀 잘 끌어당기는 역할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22대 국회에서 꼭 실현하고 싶은 그런 중점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결선 투표제와 상임위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